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12회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대한 문제인데요. 2014년 초반기에 있었던 1월 달에 있었던 12회 문제부터서는 매 영역마다 30문제가 아니라 25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25문제씩 출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15문제씩이 아닌 13문제, 12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2강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모두 16강, 모두 8영역이니까요. 16강에 걸쳐서 기출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4년에 있었던 12회 시험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하면 최종 합격률이 28%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11회 문제에 대한 기출문제에 대한 합격률과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12회 문제와 제가 11회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12회 문제가 조금 더 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이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11회 때부터 9회 때부터 공개된 9회, 10회, 11회, 12회까지 모두 보면 정책론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짙게 나타났고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이런 것을 왜 몰랐지라고 생각하는 이번에 시험 본 수험생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비 수험생분께서는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또 공개되었던 9회, 10회, 11회, 12회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표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지 않고서 내가 시험장에 간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출문제를 꼭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앞으로 출제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기출문제 풀이의 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핵심 영역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기출문제 풀이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1번 문제에서부터 13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시험 유형에서는 실제 시험 유형에서는 박스형의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편의상 가나다라로 정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1교시가 연번입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각 영역마다 따로따로 1번부터 25번, 1번부터 25번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유인물 있죠. 그 다운로드 받은 그 유인물은 모두 B형의 문제입니다. 1교시도 B형, 2교시도 B형, 3교시도 B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1번 문제, B형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성격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할 때는 V자 체크나 X 체크, 옳은 것은 동그라미 체크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보세요. 1번부터서 여러 학자들이 이론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 성격 이론의 종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로저스 이론이 나왔습니다. 로저스 이론은 아시는 대로 현상학 이론 또는 인간 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본주의 학자입니다. 감정이입이라든지 진실성 등은 원조관계에 매우 유용하다 그랬어요. 감정이입을 우리가 공감적 이해다 이렇게도 말하죠. 공감적 이해, 진실성. 지금 이 용어는요. 인간 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로저스의 모델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두라이 이론은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자아 규제 또는 자기 규제라고도 하죠. 셀프라고 해서 셀프 리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자기 규제라는 말도 씁니다. 자아 규제와 자아 효능감, 다른 말은 자기 효능감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자기 효능감 이렇게도 정리합니다. 자, 이러한 증진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고 했습니다. 판도라의 개념 중에 자기 규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피아제 이론입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이죠. 자, 아동의 인지 발달 나왔습니다. 인지 발달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아들러 이론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 이론이죠. 학자와 이론 문제는 또 뒤에 따로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잘 듣는데 치중하시면 돼요. 아들러의 이론은 개인 심리 이론인데요. 여기서 창조적 자아라는 게 나오죠. 인간에게는 자아의 창조적 힘이 있다. 열등감에 있는 자아를 우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아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 창조적 힘, 이걸 창조적 자아라 합니다. 개념과 사회적 영향입니다.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이라고 했어요. 이 사회적 영향은 대인관계를 말합니다. 무슨 관계를 말한다? 대인관계. 그래서 일명 아들러의 이론을 대인관계 이론이라고도 해요. 대인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인 영향을 다른 말로 사회적 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인관계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아들러는 어렸을 때 엄마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러한 대인관계는 아시는 대로 집단치료, 쉽게 말하면 집단사회복지 실천이죠. 집단사회복지 실천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등감이 있다. 어떤 사람이 우월성이 있어요.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집단 성원이 우월성이 있어요. 그러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러한 집단의 경험을 함으로써 이 창조적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관심,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 높여나갈 수 있다. 대인관계 향상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맞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쉽게 풀렸습니다. 보십시오. 자, 에릭슨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심리사회 이론입니다. 심리사회 이론은 과거의 정신적 외상이 끊어요. 현재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 그랬어요. 과거 나왔죠?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 나왔죠? 통찰력 나왔어요.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잡는 것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그래서 에릭슨 자리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과 각자 성격 이론에 매칭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번의 답은 5번입니다.